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챕터 17 Relatives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관계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등을 총칭하는 이 관계사라는 개념, 우리가 대부분 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이고요. 대부분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 투부정사 아니었으면 관계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과하더라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챕터에다가 이렇게 별 박아놓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관계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 대명사, 관계사 이런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죠?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품사 몇 가지를 먼저 알아두자. 네 가지 알아두자. 문장 성분 몇 가지 알아두자. 네 가지 알아두자. 품사 뭐뭐 있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문장 성분엔 뭐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왜 같이 알아야 되냐? 특정한 품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매칭을 항상 했었는데 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동사는 수어 동사, 동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를 묶어서 따로 뭐라고도 부른다? 따로 수식어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수식한다는 건 뭐였어요?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거, 부연 설명해주는 거,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수식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했었죠. 명사 빼고 다가 무슨 뜻이냐? 명사 빼고 다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절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사 개념에 입각해서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준동사가 뭐였죠? 일단은 더 정확한 개념은 따로 있지만 뭐라고 기억하자.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준동사라고 했었죠.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분사가 있었죠. 분사는 다시 한번 현재 분사와 PP라고도 불리는 과거 분사,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탐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어떤 품사로 사용되느냐, 어떤 품사로 바뀌느냐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나눠놓고 보니,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용법이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이 있었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 용법이 하나밖에 없었죠. 어떤 거? 명사적 용법. 분사적 용법 분사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한 가지, 넓게 보면 두 가지였었죠.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쓰이지만 분사구문이라는 존재 때문에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면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건 왜 배우는 거였어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왜? 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었으니까. 그쵸?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는 거였어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수식어로서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었죠. 왜? 형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식어로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 중법으로 쓰이더라도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어 역할이 되어서 좋겠었죠. 그쵸?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수식하는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었고요. 오케이.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부정사니 뭐 분사니 동명사니 하는 준동사들을 품사적 용법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었냐? 얘네가 무언가 쓰임이 있는데 그 쓰임이 뭐더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더라. 그런데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는 품사가 결정하는 것이었으니 우리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다가 품사 같은 이름을 붙여주면 각각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를 예언해 줄 수 있겠다. 예측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굳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걸 갑자기 왜 짚고 넘어갔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관계사라는 개념, 그리고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랑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품사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관계사, 사로 끝나는 거 우리 뭐 배웠어요? 명사, 동사 이런 거 배웠었죠. 관계사도요. 품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품사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대까지 써줄게요. 두 번째, 관계부사. 세 번째, 아직 우리 문법책에서는 보통 관계 형용사라고 언급을 하고요. 저는 관계 한정사라고 부를 친구들. 한정사가 뭐라 그랬어요? 관사나 소유격 같은 녀석들이 한정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관계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대. 첫 번째 관계대명사, 두 번째 관계부사, 세 번째 관계한정사. 그렇다면 우리 이 기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준동사 했던 거랑 똑같이 예측할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다. 관계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 뭔진 몰라도 부사처럼 수식어 기능을 하겠다. 이거 쓰면 헷갈리니까 수식어라고만 쓸게요. 관계 한정사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 한정사의 기능을 할 텐데 한정사는 보통 어떤 기능을 한다? 소유격이나 관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이걸 먼저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절이라고 하는 개념 마침 딱 전 챕터에서 배웠죠. 어떤 거랑? 접속사 배울 때 배웠었잖아요. 접속사 배울 때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명사절, 부사절. 그쵸? 관계사 절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절로 쓰일 수 있을지를 크게 나눠 볼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관계사 절은요, 형용사 절로 사용될 거고요. 두 번째, 관계사 절은요, 명사 절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복합 관계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냥 관계사절이 아니라 복합 관계사절은 부사절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걸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형용사절이라 함은 절 전체가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것이니 누굴 꾸며주겠다? 명사를 수식해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관계사절이 명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관계사절, 명사절로 사용된 관계사절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사절은 마찬가지로 수식어로서만 사용이 되고 끝나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니까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도 절을 이끌어,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도 절을 이끌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관계사라는 녀석과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수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걸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한정사, 얘네들을 구분하는 것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나누는 거, 형용사절이니 명사절이니 부사절이니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관계사와 접속사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관계사는 의문사와 함께 엮여서 공부되는 경우가 많고 관계사와 의문사는 둘 다 WH 단어다. 의문사처럼 WH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의문사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그 뒤에 빈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WH까지 영역을 확장지어서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그쵸? WH 단어에 속하는 것들, 관계사와 의문사는요, 둘 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 빈자리를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 접속사가 이끄는 절 뒤에는 빈자리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미리 예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신 상태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한정사 중에서 관계대명사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종류부터 제대로 한번 볼게요. 관계사의 종류 또 세 가지 적어놨죠. 관계대명사는요, who, whom, which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공통적으로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WH가 달려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미리 적어놓진 않았지만 what이라고 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제가 굳이 써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얘를 또 구분하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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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긴 하지만 WH who, whom, which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관계부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조금 특이하게 생긴 이런 친구, 특이하게 생긴 이런 친구, 또 특이하게 생긴 이런 친구는 관계한정사로 쓰이게 될 텐데 제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해놓고 which와 which가 겹치는 거, what과 what이 겹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수험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관계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who를 쓰고 어떤 경우에 whom을 쓰고 어떤 경우에 which를 쓰냐? 이건 이 아래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만 쭉 훑어만 보고 갈게요. who라고 하는 건 의문사로 쓰이더라도 누가란 뜻이잖아요. who라고 하는 건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which는 뭘까요? 사람이 아닌 것들, 사물인 경우에 사용이 되겠죠. wh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who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which 같은 경우에는 사물. 똑같죠? 근데 whose는 조금 특이합니다. whose는 사람이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물이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사의 종류가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관계사가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관계사절 안에서 대명사로 사용된다는 뜻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따 한번 보자고요. 관계대명사 절은요, 말장난 같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겠습니다. Lisa is a teacher 이라는 문장과 The teacher teaches science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려고 해요. 하나로. 자, 합쳐보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합치는 방법은 뭐죠? 그냥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and만 붙이면 돼. 그런데 문장을 합친다고 하는 건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더 깔끔하게, 정보를 조금 더 압축해서 보여주겠다는 건데 and를 그냥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어만 하나 더 늘어나고 문장과 문장을 합쳤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위랑 똑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합치게 되느냐? 일단은 주절에 나와 있는 명사와 그리고 관계사절로 만들 문장에 나와 있는 명사 중 겹치는 녀석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a teacher, the teacher 이 두 개가 겹치죠? 그렇게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겹치는 명사를요, 뭐로 바꿔주면 되느냐? 이에 상응하는 관계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니까 who로. 됐죠? 그런데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합칠 때는 보통 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and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접속사의 위치는 어디야? 이 붙여져 있는 문장 바로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사로 바꾼 이 후라는 녀석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내가 이끌어낸 절의 맨 앞자리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끌 절의 맨 앞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합쳐진 문장. 이 문장의 맨 앞자리로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죠? Lisa is a teacher who teaches science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문장 구조부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원래 the teacher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었는데 이 주어를 뭘로 바꿨어요? 이 주어를 who로 바꿨죠? who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쵸?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자리는 빈자리가 되어버렸고 이 빈자리에 원래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녀석은 누구였다고요? 주어였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The teacher, 주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주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관계 대명사로 바뀌었더라도 그 격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는 이 who는 지금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자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원래 뭐로 쓰이고 있었다? 주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주어가 후가 되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다 보니 원래 주어 자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 빈자리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질 수밖에 없다? 주어가 빠질 수밖에 없다. 주어 자리가 빈자리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관계사절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 절 전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대명사 말고 절 전체가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이니 얘를 형용사절로 보겠다. 그리고 형용사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니은으로 하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보겠습니다. Lisa is a teacher. 리사는 선생님입니다. Teaches science.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오케이? 다시. 리사는 선생님입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어렵지 않죠?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그냥, and 플러스 대명사가, 즉, 관계사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떻게? Lisa is a teacher. 리사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teaches science. 과학을 가르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아래 문장을 가지고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The package is mine. 그 패키지는요, 제 거예요. 선물은 제 거예요. It has just been delivered. 이것은 방금 막 배달되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자, 가장 쉽게 합치는 방법은 뭐라고? 사이에 and를 붙여주는 게 가장 편하다고. 근데 이것 대신에 사용하려고 지금 뭘 하는 거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연결장치를 쓰는 거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연결장치는 그 근본이 뭐다? 근본이 대명사였다. 그래서 the package랑 겹치는 명사를 찾아보니 it이라고 하는 주어, 명사 부분이었고 이 녀석을 뭐로 바꾸겠다? 이번엔 사물이니까 후가 아니라 위치로 바꿔주겠다. 위치로, 펜이 잠깐 안 들어가네요. 위치로 바꿔주겠다. 자, 위치로 바꿔주면서 얘는 이제 연결장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얘는 문장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로 이동할 거다? 자기가 들어있었던 절의 맨 앞자리로 이동할 것이다. 이 맨 앞자리가 어딘데? 라고 하고 보니 여기죠. 이렇게 맨 앞자리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 which가 관계사 저를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원래 주어 자리에 나와 있었던 it이 which로 바뀐 거니까 주어 자리에 있던 명사 it은 당연히 주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which도 마찬가지로 무슨 격을 가질 것이다? 주격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동된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것이고 또 위에서 다뤄드렸던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을 거다? 주어가 없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주어 말고 has, 동사부터 튀어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빈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제가 괄호를 잘못 쳤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The package. 그 패키지인데, 그 소포인데 어떤 패키지냐? Which has just been delivered. 방금 막 배달된 소포는 is mine. 내 거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던 척 하다가 뒤에서부터 다시 해석했다가 앞에서부터 또 해석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자? The package. 그 소포는 그런데 그것은 방금 배달되었다. 그것이 is mine. 내 거다. 라고 그냥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봤다면 일단 관계사와 관계사절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Lisa is a teacher. 리사는 선생님입니다. And the teacher teaches science. 이 두 문장을 합칠 건데 이 the teacher이라고 하는 대명사, 명사를 뭐로 바꿀 것이다? 상응하는 관계대명사인 who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상응하는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절을 이끄는 맨 앞자리로 이동할 것이다. 나중 가면 좀 아닌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꾸며줄 이 명사의 바로 뒷자리가 얘가 차지할 자리가 될 겁니다. 보면은 Lisa is a teacher who teaches science. 리사는 선생님입니다. Who teaches science.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절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아래 문장은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되게 열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관계사 절 안에 있는 이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의 근본은 뭐였다고? 문장 내에 있는 특정한 요소였다고.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즉 근본이 뭐였다고요? 명사였었다고요. 명사는 반드시 격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주격, 목적격 같은. 그렇죠? 그래서 주격으로 사용된 명사는 당연히 주어였을 거고 주격으로 사용됐던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주격으로 사용된 주어로 사용됐던 명사가 후와 같은 관계사로 바뀌어서 문장 맨 앞자리로 이동을 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 안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 주어가 없을 것이다. 주어가 빈자리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 주어가 빠진다. 됐죠? 됐죠? 그런데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종류로 주격 관계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대요. 즉 문장과 문장이 합쳐질 건데 지금은 겹치는 요소가 주어 자리에 있었죠. 겹치는 요소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 자리였어. 그쵸? 그럼 얘를 또 뭐로 바꾸겠어? 상응하는 관계대명사 which 같은 걸로 바꾸겠죠? 그리고 문장의 어디로? 맨 앞자리로. 자기가 이끌 관계사절의 맨 앞자리로 이동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보세요. 목적어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고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던 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었으니 which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변신만 할 것인지 어떻게까지 해버렸다고요? 문장 맨 앞자리로 이동까지 해버렸다고. 절의 맨 앞, 절두로 이동을 해버렸다고요. 이동을 했다는 건 진짜 얘가 옮겨가는 거니까 원래 사이언스가 차지하고 있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 빈자리가 되어버린다. 빈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빠진 절이 오고 있다는 거다? 목적어가 빠진 절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자,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나오게 되면 who가 쓰인다 그랬죠. There is a man.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Who wants to see you. 어떤 사람이냐면 wants to see.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You. 너를.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져 있죠. 다르게 가볼까요? 주어가 빠져 있으니 이 who는 무슨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 두 가지 사고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which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격으로 사용된 예문이네요. A scale is a device which measures weight. scale, 이거 저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저울은 is a device,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 which measures weight. 무게를 재는 장치입니다. 아, 앞에 사물이 사용됐으니까 which가 사용된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which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J.K. Rowling is a female writer who I want to see. J.K. 롤링은요, is a female writer. 여성 작가입니다. Who I want to see. who. 아까 주격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네. who는요, 주격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목적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빠졌으니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종류가 주격처럼 보이니 주격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 방향을 둘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who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who I want to see. 보니까 see의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쵸? 아마도 이 문장에서는 원래 어떤 명사가 있었을 거야? The writer 이라던가 her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a female writer 이 부분과 her 이라고 하는 부분이 겹치니까 이 부분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상응하는 관계대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who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관계사절을 이끄는 맨 앞자리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쵸? C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 the writer였든 her이었든 얘는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고 목적격 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었으니 이 관계대명사 who도 목적격을 가지고 있을 거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관계대명사 who,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가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지니까? 목적어가 빠지니까 이 문장은 아주 잘 만들어진 문장이란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괄호를 한번 볼까요? whom이라고도 되어 있죠? 자, who는요 주격으로도 사용되고 목적격으로도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whom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who로 다 후려쳐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whom보다는 who를 더 잘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해석해보면 J.K. Rowling은요 is a female writer, 여성 작가입니다. Who I want to see, 내가 보고 싶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여성 작가입니다. Who, 그런데 그 사람은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which가 목적격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This is the car which I bought last month.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I bought the car last month 였었겠죠? 그런데 the car 겹치는 명사가 which라고 하는 사물에 상응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관계사절을 이끄는 which로 이동한 거죠. 내가 샀던 차라는 거죠. last month, 지난달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위에서 다시 넘어가 보니까 앞에는 괄호 같은 거 없었는데 여기에 괄호가 또 있었어요. 아, 무슨 뜻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J.K. Rowling is a female writer I want to see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This is the car I bought last month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대망의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 때문에 관계 대명사 챕터에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한정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소유격 자체가 한정사 자리에 오는 거니까요. 됐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빠지면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것, 원래 주격이었던 것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 한정사는요. 원래 한정사 자리에 쓰였던 녀석이 관계사로 바뀐 게 관계 한정사예요. 오케이? 그런데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제가 품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뤘던 주요 4가지 품사 명, 동, 형, 부에 껴 있습니까? 안 껴 있습니까? 안 껴 있죠. 얘네는요. 직접 문장 성분 자리로 들어가는 품사이지만 한정사는요. 문장 성분 자리로 들어가는 녀석이 아닙니다. 한정사는요. 명사구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 여러분들 명사구의 구조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명사구의 구조는 한, 수, 명, 수이다. 기억나십니까? 한 3차례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명사구는요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괄호친 것들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녀석들인데 명사구니까 무조건 명사는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이 명사구의 맨 앞을 차지하는 녀석이 바로 한정사고요. 이 한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격과 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 한정사는 원래 뭐였을 거라고? 한정사였을 거라고. 즉, 관계 한정사는요.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던 녀석들이 관계사가 된 게 아니라 명사구 안에 갇혀 있던 녀석이 관계사가 된 거예요. 즉, 관계 한정사가 쓰였다는 건, 죄송합니다. 관계 한정사가 쓰였다는 건 뒤에 뭐가 빠져 있을 거란 뜻이에요. 한정사가 빠져 있을 거란 뜻이야. 그런데 이 한정사가 빠져 있는 게 관계 한정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이 관계 한정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능을 갖는다고요? 명사구 안에서 기능을 갖는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지가 잘난 녀석들이 이동을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지 혼자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어디에서 써야 된다? 명사구 안에서 쓰여야 된다. 명사구 안에서만 쓰일 수 있던 녀석이다 보니까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지가 꾸며주던 명사구 전체가 같이 이동합니다. 다시 명사구 전체가 같이 이동한다고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I saw a guy, his hair color was pink.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his를 소유격에 상응하는 관계사인 whose로 바꾼 거죠. 그쵸? 근데 이 whose는요. 원래 his였었잖아. his는 누구랑 한 덩어리였어? his hair color 이라고 하는 녀석과 한 덩어리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 한정사가 쓰인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덩어리가 통째로 주어로 사용되고 있었겠죠. 오케이? 그런데 his가 whose로 바뀌면서 이 주어 자리에 있던 명사구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관계 대명사처럼 변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다? 관계사 절의 맨 앞으로 이동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이 앞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보았습니다. A guy. 어떤 남자를 보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은요. was pink. 핑크색이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이 설명 이해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이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웃긴 점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이 없다고 설명해도 말이 됩니다. 왜? 그냥 he를 여기에 있는 he를 who로만 바꿔버려도 who wants to see you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지
실제로 문장을 써놓고 나면 빈자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런데 마침 지금 소유격이 주어에 붙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니 이동을 했다는 게 더 느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문을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B번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were playing,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죠. 어떤 게임? 그런데 그 게임의 룰들은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문장이? 보니까 관계 한정사가 rul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하나의 관계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 whose rules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 빈자리에서 튀어나온 거죠. 오케이? 원래 문장은 어느 거 정도였던 거예요? I couldn't understand the rules of the game. 혹은 the game's rules, 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of the game 혹은 games라고 하는 표현을 whose로 바꿔버리고 얘가 수식해주고 있던 게임이라고 하는 녀석과 한 덩어리를 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버린 거죠. 오케이? 그리고 A번 문장도 볼게요. I found an old coin. 나는 낡은 동전을 하나 발견했어요. Whose date, 그것의 날짜들은 has been worn and illegible. has been이 아니죠. has become. 되었습니다. worn, 닳아버렸고 and illegible,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어 자리에 its date 아니면 the date of the coin 정도가 있었을 텐데 이걸 이 its 부분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whose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관계사절을 이끄는 절의 맨 앞자리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하냐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원래 소유격이었던 녀석은 명사구 안에 갇혀있던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빠져버리더라도 주어가 사라진다거나 목적어가 사라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얘가 남아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 혹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절이 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 A번 문장이나 여기 있는 문장은 설명할 수 있겠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whose 뒤에는 hair color 주어, was 동사, pink 보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이 B번 문장 어떻게 해설할 거냐고요. B번 문장. whose에서 딱 끊어먹고 나면은 rules라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 있고 그 다음 I 주어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또 목적어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설할 거냐고. 다시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요? whose가 꾸며주는 덩어리를 찾아 이 덩어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봐. 그러고 나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보면 I, 주어, couldn't understand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거 설명되네요. 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인식되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관계 한정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또 한번 묶을 수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변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사의 생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문법 교재나 보통의 선생님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거 외우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 따라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으면 되게 빨리 말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 외우시라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사절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고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사절이 축약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같은 게 나오면 혹은 동사 같은 게 나오면 축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o is
running. 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약할 수 있다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으면 얘를 날려버려. 그럼 뭐만 남아요? running만 남죠. 이렇게 축약을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명사가 있고요. who see something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는 없지만 who 플러스 동사를 하나의 ing, sing 같은 걸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앞에 거는 가르치시지만 뒤에 거는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드린 거고요. 보통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이렇게 축약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상태동사 같은 것들.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한적용법의 관계사절. 아직은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형용사절이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형용사절로 사용된 관계사절은요. 이 관계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정상어순을 가지고 있으면 생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왜? 뭐만 빠졌을 거니까? 목적어만 빠졌을 거니까. 아래도 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왜? 목적어만 빠졌을 거니까. 그쵸?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 절들은 관계사를 생략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보여드렸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친구인 것이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whose를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hose는요, of which로 대부분의 경우에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of which랑 whose랑은 같은 거라고 배우는데요. of which는 다 whose로 바꿔 쓸 수 있지만 whose는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se만 써야 되는데 사물이면 whose와 of which를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He bought a book whose cover is red. 그는 책을 샀습니다. whose cover. 그런데 그것의 커버는 is red. 빨간색입니다. whose를 사용한 거죠. 이 whose를 그대로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of which가 조금 특이한 자리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샀습니다. 책을 of which the cover. 그 책의 커버는 is red. 빨간색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원래 of which가 어디 있었을까? 원래는 the cover of its book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it가 whose로만 바뀌었던 거였을 거 아니에요? 다시 죄송합니다. 이 it가 아니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 its book이 which로 바뀌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of which는 원래 the cover가 묶여있는 명사구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the cover of which 이런 식으로 커버의 뒷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whose도 마찬가지예요. whose는 원래 어디에 갇혀 있었던 애라고? 명사구 안에 갇혀 있었던 애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통째로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the cover of its book에서 of its book이 of which로 바뀐 거죠. 이거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the cover of its book, the cover of which 이런 명사구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네가 통째로 이동을 해야겠죠. 통째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이 너무 생소할 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해 흐름도를 달달달 외우시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관계대 명사 다음엔 명사가 빠진다. 따라 해보세요. 관계대 명사 다음엔 명사가 빠진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 성분이 빠지면 불완전한 절이다. 그래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됐죠?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맨날 관계대명사 가르치실 때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이런 말씀을 떠드시는데 이 완전, 불완전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지면 완전, 불완전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완전, 불완전의 개념을 뭐로 쓰고 있는 거냐?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 빠진 명사가 있는 경우, 빠진 주, 목,
보가 있는 경우를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부르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됐죠?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졌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질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지겠죠. 이거를 역순으로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달달달 외우시기 바라면서 이것만 외우시면 관계사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벌써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이라고 하는 수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